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더 많이 하락했는데 1%, 2%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다우, 나스닥, S&P가 시작하자마자 장을 1% 이상으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점점 조금 만회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우가 0.75% 하락하고 나스닥은 0.72, 또 S&P 500이 0.86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나스닥 100은 0.6% 하락했습니다. 많이들 하락했습니다. 셋 다.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것 때문에 또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9% 하락했어요. 팡 지수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55%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0.6% 하락하고 똑같이 QQQ도 0.6% 하락을 하고 또 S&P 500이 0.86 하락하니까 또 SPY와 VOO 0.8, 0.81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트위터가 대장주들 중에서 많이 하락했어요. 2%대로. 엔비디아가 2.3% 하락하고 트위터가 2.81% 하락하고 알리바바 바이두는 무려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올랐어요. 테슬라와 아마존만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1.27% 올라서 652달러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봐야죠. 또 우리의 2차 전지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존은 0.94% 상승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는 ASML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39% 하락하고 또 전반적으로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어제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올해 들어서 6개월 동안 S&P 500 지수 한 38번인가? 37, 8번 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경신을 해왔어요. 나스닥 지수는 21, 2번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수십 회에 걸쳐서 반년 동안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어요. 그 정도로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조정을 받을 만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이것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그 공포예요. 그러면서 공포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재부상하면서 이 지수가 개장 초부터 1%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만회를 한 것입니다. 개장 초부터 1.5%씩 막 내려갔었거든요. 선물 지수부터 심상치 않게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었더니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거의 반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24%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조금 만회해서 1.29%까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이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또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떨어지게 되면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포트가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성장세가 예상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금리 하락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요즘 확진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4개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소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2주간 미국의 신규 확진자 중에 절반이 넘는 52%가 그 새로 나온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 하루 확진자가 막 수십만 명씩 나왔었어요.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지만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요즘 또 하루 확진자가 3만 8천 명을 넘어섰다고 인도네시아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곧 열리죠. 일본에서 무관중을 하기로 했다고 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또 호주 시드니를 포함해서 여러 주에서 봉쇄령을 또 일주일을 더 연기한다고 합니다. 공포지수가 무려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결론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또 이 10년물 국채금리 장중에 4거래일째 연속 추락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 또 주간 고용지표 나오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37만 3천 명으로 다시 증가를 했어요.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깼어요. 전망치가 월스트리트 전망치가 한 35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37만 3천 명으로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러한 특히 세 가지 이슈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중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가까이들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의 댓글을 확인을 합니다. 중국 주식에 대해서요. 1월 고점에 입문한 주린이입니다. 선생님 영상 들으면서 ETF 추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차이나 항생테크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만 원 이하여서 까마득합니다. 요즘 반대로 가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급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제도 항생테크주 2%대의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아직 10,000원을 넘지를 못하고 계속 9,000원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차이나 항생테크가 며칠 전 폭락을 하길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테크탑 10,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분할 매도해서 항생테크를 매수했는데 연속 며칠간 계속 폭락하길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테크탑 10과 반도체를 매도해서 항생을 저가 매수했는데 항생테크 오늘 또 폭락했네요. 저가 매수한다는 생각에 항생테크에 너무 빠져들어서 물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네요. 저의 구매 방식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생테크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속 듣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댓글 올렸는데 채택되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저는 중국의 주식에 투자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도 중국에서 디디 출신이라고 있어요. 디디 때문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앞으로 제한을 할 거라고, 또 허가를 꼭 받아야만 된다고. 이미 상장이 돼 있던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데는 허가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사전 허가가 없었는데 이제는 명문화된 그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외 증시 상장 규정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크주 또 바이오, 바이오 차이나 바이오라고 있죠. 차이나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금 보면 그나마 항생테크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 가격으로 보면 12,740원. 똑같아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가 있고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텍 솔렉티브가 있어요. 이것은 12,740원이에요. 어저께 보니까 시가총액도 963억 원이에요. 반면에 차이나 전기차는 1조 원이 넘었어요, 지금. 지금 6개월, 7개월 만에요. ETF가 1조가 넘어가는 게 제 기억으로는 몇십 년 기억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에 다 있어요. 이 좋은 주식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좋은 반도체주 미국에 또 테크탑 10 이거를 계속 모아 나가야 될 것을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여러분들께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그 주식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바이오나 테크나 모든 것들이 미국에 다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는 이유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세계 1등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그 외에는 일본도 조금 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중국이 뭐 공산당이라서 투자하는데 그런 댓글 한번 제가 여기 어느 유튜버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중국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공산주의라서 자 얼만데요? 얼마 투자하시는데요? 공산주의라고 염려하십니까? 해봤자 몇 천만 원. 해봤자 크면 1, 2억.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현대, 삼성, SK, 포스코 얼마를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몇 천억 조 단위예요. 또 미국은 미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죠? 자기네 나라 빼고 세계적으로 어디에 투자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우리 개인이 들어가는 돈 정도가 아니라 그 투자회사들, 대기업들이 몇 천억 수조 원씩 투자를 해요. 그러면 공산당이라고 우리가 투자한 거 그냥 막 뺏겨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금융 투자와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예요. 그런데 이 항상 테크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더 좋고 안정적이고 시장도 더 큰 수익률도 더 좋은 그런 것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걸 놔두고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차이나 전기차만큼은 전기차는 그거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어떤 소재가 어떤 개별 종목이 또 뜨게 될지 그거는 모르죠.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뭐 10년 이상 당연히 가겠지만 계속 변화가 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어떤 종목이 어떤 부품이 뜰지 그걸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릴 텐데. 그래서 개별 종목은 상황 주시를 항상 해야 돼요. 투자를 하면서 매출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지만 영원히 가는 건 지수예요. 그래서 패시브 ETF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실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 또한 아무리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뛰어나다 해도 그걸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댓글 같은 경우는 아까운 미국의 좋은 최고 주식들을 매도를 하고 오히려 반대로 간 상황이에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그걸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격 떨어졌다고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것을 판단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이 3대 지수들이 다 떨어졌죠. 그러니 나스닥과 S&P 500 추종하는 지수들, ETF, 또 반도체라든지 팡플러스들 그대로 아침 9시에 장 열리게 되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매수 할머님 모시고 오실 능력이 되세요. 그분들은 매수참 할머니도 한꺼번에 떨어졌다고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이틀 연속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3일,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봐온 결과죠. 3일 연속 떨어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4일 연속 떨어진다 그러면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도 만약에 1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한꺼번에 다 매수하면 안 돼요. 오늘 떨어졌죠. 내일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매수할 때 한꺼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꼭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